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첫 재판이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근데 지금 그 이전에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이게 병합이 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어제 결정이 나왔죠. 예, 뭐 사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있는 사건은 제주도에 있는 사건이고 지금 청주에 있는 사건을 과연 병합할 거냐 말 거냐 유족 측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결국 뭐 법원에서는 병합 심리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사건은 의붓아들 사건이기 때문에 고유정 피고인이 이전에 행해왔던 남편에 대한 살인 사건과는 별개로 의붓아들 현 남편의 아들이죠. 현 남편의 아들을 살인했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왔고 그 살인했는 논의의 기본적인 공소 사실은 뭔가 하면 3월 1일 날 보통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10분 이상 눌러 질식사하게 만들었다라는 논의가 나는 그 이유가 지금 살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병합 심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병합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어쨌든 재판은 늦어질 텐데 어느 정도 늦어질까요? 일단 이제 재판부에서는 뭐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고유정 씨가 무죄를 다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증거 조사를 하는데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서 관련된 사람들은 다 증언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증거 서류를 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하기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많이 길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실 지금 재판이 결심까지 가려고 했던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유족들이 너무 사건이 끓으니까 유족들이 이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빨리 결심을 해달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현 남편이 아니 이 사건은 같이 병합이 돼야지 오히려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합을 해달라는 이제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 고유정 측 변호인도 이제 병합을 원한다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사건이 추가로 기소가 되면 다 병합해서 재판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표창장으로 기소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범죄 14개 범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제 병합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병합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 남편 살해 사건의 유족들이 너무 사건이 길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판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일주일 또는 일주 반 만에 재판기를 열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근데 내년 1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법원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고를 못해 가면 또 새로운 재판부가 오거든요. 그럼 새로운 재판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또 재판을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심리했던 걸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판 그 재판부 갱신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 선고가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 재판부는 원래 이제 살인 사건이랄지 이런 재판은 보통 빠르면 한 2, 3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일주일이나 1.5주 만에 재판을 잡아서 1월에는 선고를 하도록 꼭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에 그러면은 인사가 있어서 재판부가 바뀐다. 이거는 뭐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는 다 바뀝니까? 재판부가 바뀌죠. 그래서 그래요? 2월 인사에 해당이 되는데 1월까지는 선고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선고까지 하고 가겠다 그런 취지니까 뭐 선고의 어떤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늦추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려면은 고유정 측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 전 남편 살인 사건에서도 최후 진술을 준비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제 재판에서도 상당히 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그래요. 뭐 사실 건 뭐 어차피 이제 이름은 나와 있으니까 남 변호사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1차 공판 기일에서는 굉장히 장황하고 굉장히 많은 사실 1회 공판 기일의 형사재판에서 저는 처음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마지막 고유정 사건에 이제 남편에 대한 살인 사건이죠. 7차 공판에서 그러면 뭐 피고인 신문이라든가 최후 변론을 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의붓 아들 사건에 대해서 준비 기일에서 이제 뭐 병합되고 난 다음에 증거에 대한 기록을 검토했느냐라는 것을 물으니까 검토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았죠. 이렇게 재판하면 재판 협조 안 하면 재판 진행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고유정 측 변호인은 조금 더 긴민하게 그러니까 기민하게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고유정 측에서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그날 결심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심하기 전에 우리가 피고인 신문이랄지 최후 변론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그 의붓아들 사건과 병합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좀 연기하려고 했던 걸 보여요. 그래서 고유정 입장에서는 일단 병합이 돼야 좋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형이 2개가 나오면 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뭐 따로따로 나온다고도 별 의미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징역형이 나오면 형이 2개가 되면 사실은 형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걸 합쳐서 하나의 형으로 받아야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더군다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 재판부가 인정을 하게 되면 형량을 같이 합쳐서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의붓아들과 관련된 공판 준비 기일에 증거를 우리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고 준비 안 했다 이거 자체는 사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것도 자체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재판을 지금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재판을 끌고 가면서 병합해서 가장 최소한의 형량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늦추는 것이 고유정 측으로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